자, 이제 현대시 오늘 할 거 나는 고양이로 태어나리라. 황인숙. 표절 얘기 많더라고요. 봄은 고양이로 소이다라는 시가 있는데, 그리고 산속에서 나희덕, 배를 매며 장성남. 이 배는 먹는 배가 아니고 타는 배죠. 자, 황인숙 나는 고양이로 태어나리라. 보겠습니다. 자, 낭만적인 시고 의지적 감각적이래요. 주제 제재 고양이. 자, 주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거부하고 자유로운 야생의 삶을 소망한다. 예. 들고양이처럼 살겠다. 시적화자의 소망을 고양이의 모습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특정한 어미, 리라, 개치 등 반복으로 사용하여 은유를 형성한다. 이제 이걸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그 어미의 마지막 그 문장을 동일하게 가는 것을 이제 가군법이라고 하는데, 이 가군은 아니고 반복적으로 가지는 않았지만 띄엄띄엄 갔기 때문에 그런 은율이 있다. 의성어 의태어 썼다.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1년은 자유로운 삶에 대한 소망, 2년은 실현 속에서도 이상을 추구하는 삶에 대한 소망. 시청자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 나옵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거부하겠다. 그래서 나는 텐마루에서 졸지 않으리라. 사기 그릇의 우유도 할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사람들, 텐마루니까 사람이죠.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에게 키워지지 않는 그런 집고양이가 아니고 야생의 들고양이 되겠다. 이번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기 그릇의 우유도 뭐예요? 다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죠. 자연 속에서 야생적 삶을 추구해. 너는 벌판으로 나가리라. 거기서 들쥐와 뛰어놀리라. 이렇게 원대한 꿈과 포부를 지는 삶을 지향하고 있다. 그래서 참새떼를 덮치리라. 제일 큰 참새를 잡으리라. 쥐는 안 먹고 새를 먹겠다고 고매한 뜻을 밝히네.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고고한 삶을 추구한다. 어둠을 핥으며 낯가리를 찾으리라. 내 잠자리엔 달빛바다 은은히 빛나겠지. 그래도 난 털끝 하나 적시지 않을 걸. 또 이상 실현을 포기하지 않는 삶을 추구하고 있죠. 나는 꿈을 꾸리라. 놓친 참새를 쫓아 밝은 들판에 내딛는 꿈을. 이렇게. 자, 참새의 상적 의미는 참새 시작하자 고양이로 태어난 삶에 속한 존재. 시작하자가 꿈속에서 찾아내는 대상이죠. 그래서 뭐예요? 고양이로 태어난 시작을 추구하는 이상, 꿈이 바로 참새라는 거죠. 자, 편식 나오네. 리라 겠지, 반복전사, 리듬감. 잘잘, 사뿐사뿐, 살금살금, 폴짝폴짝, 음성상징어상에서 고양이 모습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네, 보시면 됩니다. 작품 해설 봅시다. 자, 이 다음에 나는 고양이로 태어나리라. 시적화자가 소망을 드러내고 있죠. 그죠? 리라 나오죠. 반복조사, 은유를 형성했다. 그러니까 고양이 뭐예요? 자유로운 삶을 사는 존재로 표현하고 있다.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사뿐사뿐. 자, 사뿐사뿐. 자, 음성상징어죠. 잘잘. 밑에 두 번째 윤기 잘잘 흐르는 까망 얼룩 고양이로. 생명력, 윤기 잘 드는 생명력 충만한 모습. 태어나리라, 리라, 위에도 리라. 예. 의지죠. 의지가 있으면서 은율도 가지고 있어요. 리라. 사뿐사뿐 때릴 때면 커다란 까치 같고 민첩하고 날렵한 특징. 공처럼 둥글릴 줄도 아는 유연함. 작은 고양이로 태어나리라. 나는 텐마루에서. 그다음 밑에 나는 사기 그릇 우유도 졸지 않으리라. 그죠? 부정적 의미를 통해서 강력한 야생의 생명을 상징하죠. 자, 인간의 보살핌을 거부하는 거죠. 가시덤불 속에 누벼 야생적인 삶. 너른 벌판으로 가리라. 그죠? 야생적인 삶이죠. 거기서 들쥐와 뛰놀리라. 리라 의지적이죠. 위도 리라 삶의 의지, 소망이죠. 배가 고프면 살금살금. 음성상징 살금살금. 이게 뭐죠? 모양. 고양이의 아주 이제 뭐죠? 사냥하는 그런 모습을 이걸 의태어라 하죠. 의태어라 그럽니다. 삼세대를 덮치리라. 그들을 놀라 후다닥 달아나겠지. 하하하하.
호탕하죠. 웃음소리 그대로 밝은 분위기 폴짝폴짝 이것도 음성상징어면서 동시에 의태어 뒤따르리라 꼬마 참새는 잡지 않으리라 참새 때보다 작은 존재는 이제 애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않으리라. 할딱거리는 고놈 앞발톱 톡 건드려 놀래주기만 하리라. 그리고 곧장 내달아 제일 큰 참새를 잡으리라. 제일 큰 참새. 참새대가 이제 커다란 존재 잡겠다고 하는 거죠. 큰 포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자유로운 삶에 대한 소망. 나는 고양이가 되고 싶어. 자유로운 삶. 건강한 생명력, 순종적이고 수동적인 삶을 거부하고 먹이사슬로 인한 습성을 거부하고 자유로운 의지의 삶을 살겠다. 자 그러면 봐봐. 이렇게 살겠다고 하는 건 뭐야? 지금 자기가 그런 존재가 되고 있다는 거죠. 먹거리 때문에 종속되고 구속되고 그러니까 인간에게 키워지는 그런 집고양이처럼 자기의 삶이 지금 그렇게 뭐 회사라든지 직장이라든지 돈이라든지 그렇게 구속된 거 아닌가라는 표현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쪽 보면은 1년 자유로운 삶에 대한 소망 고양이는 자유로운 삶을 사는 존재로 태어나리라는 시적 화자의 소망이 드러내고 있다. 어미 리라의 반복적인 사용으로 운율 형성과 시적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윤기 잘잘 흐르는 애에서는 생명력의 충만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까치는 민첩하고 날렵한 특성을 지녔으며 공처럼 둥글지도 않은 유연함을 지닌 존재를 말한다. 텐마루는 인간의 보살핌, 사기릇 인간의 보살핌을 거부하는 거죠. 가시덤불 너른 벌판. 그러니까 텐마루 사기그릇과 가시덤불 너른 벌판이 서로 대조적인 그런 환경이고 그런 장소가 되겠죠. 참새 떼는 한 마리 아닌 참새 떼를 덧준다 표현해서 큰 포부를 드러내고 아하하 웃는 소리는 그대로 제자 밝은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꼬마 참새는 참새 떼보다 작은 존재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 제일 큰 참새. 참새 떼가 커다란 존재를 잡겠다고 그죠? 큰 포부. 1년에서는 내가 소망하는 것 자유로운 삶을 건강하고 생명력 있고 순종적이고 수동적인 삶을 거부하는 먹이사슬로 인한 습성을 거부하고 자유로운 의지적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 이연 봅시다. 이윽고 해는 기울어 시간이 저녁이 됐어 그죠? 시간이 경과돼 저녁이 해는 기울어 바람은 스산하겠지. 시련입니다. 시련. 들쥐도 참새도 가버리고 고양이 먹이가 없는 상황. 어두운 벌판 홀로 남겠지. 고독한 공간. 나는 돌아가지 않으리라. 않으리라.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거부하는 거죠. 어둠을 핥으며 낯가리를 찾으리라. 고독을 즐기는 태도. 낯가리는 이렇게 이제 그 옛날에 그 집을 쌓아놓는 거죠. 자기 이제 보금자리 되겠죠. 야생의 보금자리. 그 속에 아늑하고 집단 냄새 훈훈하겠지. 야생적인 삶에서 아늑함을 느낀다는 거죠. 훌쩍 뛰어올라 의태어 깊이 웅크리라. 고양이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죠. 내 잠자리는 달빛을 받아 야생적인 삶이죠. 은은히 빛나겠지. 혹은 거센 바람과 찬비 실현을 합니다. 찬비가 빈 벌판 쏘다닐지도 모르지. 그래도 난 털끝 하나 적시지 않을 걸 힘든 상황에서도 의지를 꺾지 않겠다는 다짐. 나는 꿈을 꾸리라. 이 시의 작품 꿈을 꾸리라. 놓친 잠재를 쫓아 밝은 들판에 내는 꿈을 목표를 이루지 못하지만 다시 그 꿈을 향해서 의지를 다지겠다. 그죠? 큰 꿈을 꾸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대조적인 거 텐마루 사기 그릇 우유 써 있는 거 오른쪽. 그래서 대조적인 가시덤불 너른 벌판 빈 벌판 밝은 들판. 그래서 야생과 이제 안온한 집과 대조되고 있죠. 실현 속에서도 이상을 추구하는 삶에 대한 소망이죠. 자, 그래서 이연 보면 실현 속에서도 이상을 추구하는 삶에 대한 소망. 이윽고 해는 기울어 시간의 경과가 돼 있죠. 뭐 바람은 실현 상징하고 쭉 앞에 설명했던 거니까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황인숙 나는 고양이를 태어나리라 이와 감사. 뭐 그대로예요. 있는 그대로. 고양이의 다양한 모습을 통해 안락한 삶보다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시다. 인간이 제공하는 안락한 편한 삶이 아니라 야생의 자유로운 삶을 소망하는 고양이의 모습을 결국 새로운 삶을 제어하는 시적 화자의 모습을 알 수 있다. 나는 고양이로 태어나려는 비교적 쉬운 시어의 사용과 참신한 표현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네. 자, 산속에서 나희덕. 뭐 시는 한번 읽어볼까요?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 산속에서 터덜거리며 걸어간 길 끝에 멀리서 밝혀져 오는 불빛에 땄어. 산속에 있다가 저쪽 불빛이 얼마나 좋겠어, 그죠?
막무가내의 어둠 속에서 누군가 맞잡을 손이 인간에 대한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지 산속에서 밤을 맞아본 사람은 알리라. 그 산에 갇힌 작은 지붕들이 거대한 산줄기보다 얼마나 큰 힘으로 어깨를 감싸주는지 먼 곳의 불빛은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자, 봅시다. 자, 사색적이고 성찰적, 고백적, 산속 고백. 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뭐요? 희망을 될 수 있는 따뜻한 힘. 네. 도치법을 사용해서, 그죠? 도치법 강조죠, 강조. 거꾸로 뒤집는 거예요. 사랑해, 너를, 뭐 이런 거죠. 죽을래? 너,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 시어와 부정적인 의미의 시어를 대조를 써서 강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주제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1년. 여기 어둠에서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멀리서 보이는 불빛에 따뜻함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법. 원래는 이렇게 되죠. 자, 길을 잃어보지 못하는 아는 사람 모르리라. 터덜거리는 걸어간 끝에 멀리서 밝혀져오는 불빛의 따뜻함을 어떻게 해요? 자, 멀리서 밝혀져오는 불빛의 따뜻함을 길을 잃어보지 못하는 사람 모를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는 멀리서 밝혀져오는 불빛의 따뜻함을 터덜거리며 걸어간 길 끝에 멀리서 밝혀지는 불빛 따뜻함을 길 잃어버리는 사람은 모를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근데 도시법을 통해서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거야. 불빛의 따뜻함, 시각에 촉각합니다. 시각에 촉각하, 그죠? 자, 불빛. 자, 불빛은 시각이죠. 따뜻함은 촉각이죠. 그러니까 시각에 촉각하. 공간가적 심상이라고 하죠. 이거를 불빛, 희망, 위안, 의지. 오케이. 자, 이연에 있는 막무가내 어둠 속에서 누군가 맞잡은 손이 인간에 대해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지. 그래서 누군가 맞잡은 손은 뭐야? 어둠 속에서 맞잡은 손이 있다는 것은 위로가 되는 거죠. 어둠에서 누군가 손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그죠? 위로가 돼. 그래서 누군가 맞잡은 손, 고난, 슬픔, 시련 등의 부정적 의미를 지닌 거죠. 자, 고난 지닌 것에서 이 어둠 속에서 하다가 의지하고 위로하는 존재가 바로 뭐예요? 손이죠, 손. 누군가의 손이야, 누군가의 손. 그죠? 그래서 인간은 누군가의 위로와 위안이 될 수 있는 존재다. 이런 얘기죠. 부모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위로가 되지만 또 여러분들도 부모님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희망이 될 수.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성적이 내면 좋은 대학에 가면 위로가 될 수 있겠죠. 자, 3년. 산속에서 밤을 맞이해 본 사람 알리라. 그 산에 갇힌 작은 지붕들이 거대한 산줄기를 얼마나 큰 힘을 감싸주는지. 이것도 도치죠. 그죠? 예, 이것도 도치입니다. 그래서 그 산에 갇힌 작은 지붕들이 거대한 산줄기보다 얼마나 큰 힘을 어깨에 감싸주는지 산속에서 밤을 맞으면서 알 것이다. 뭐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뭐 도치를 주고 있다. 그래서 밤은 고난 시련, 작은 지붕들은 희망과 위로죠. 지붕이 있다는 건 뭐예요? 지붕이 있다는 누군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산속에서 얼마나 위로가 될 수 있겠어요. 그죠? 사연. 먼 곳의 불빛은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또 도치죠. 이것도. 그죠? 예. 그래서 먼 곳의 불빛, 나그네를 어려운 처지에 놓인 존재를 일시적으로 쉬게 하는 것. 나그네 지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건 희망을 힘을 실어준다. 그 나그네가 계속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그 불빛의 힘이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불빛은 따뜻하다는 것을 의미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긍정적인 의미, 불빛, 누군가 맞잡은 손, 작은 지붕들, 그 희망, 위안, 위로, 부정적 어두운 밤 이거죠. 예, 그래서 화자가 경험했어요. 1년은 어둠 속에서 길을 헤매다 멀리서 보이는 따뜻한 불빛의 따뜻함을 느꼈고 이연에서 깨달은 경험은 이거고 이연에서 뭘 깨달았냐? 누군가 손이 있다는 것을 위로가 된다는 거죠.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위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경험, 산속에 밤을 만났을 때 거대한 산줄기보다 산에 갇힌 작은 지붕들이 더 큰 위안이 된다는 것을. 그 이제 지붕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걸 보고 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먼 곳의 불빛은 나그네가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이정표가 되니까 힘을 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 이제 보면 나오죠. 네, 이거 뭐 다 해석인데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한 번 더 보라고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 대조적인 의미 나오죠?
보시면 됩니다. 불빛, 희망, 위안, 의지가 되는 존재. 어둠, 고난, 슬픔, 실현. 어려운 처지에 놓인 존재죠. 우리가 불빛 같은 존재가 되기를 소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 배를 매며 장성남. 자, 봅시다.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대꾸죠. 자,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그러니까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두 가지 구. 소리도 없이 말. 대꾸. 비슷한 문장 구조 반복입니다. 아무런 신호 없이 갑자기 뭐 이런 얘기죠. 등 뒤로 털썩. 밧줄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갑자기 이제 사랑이 시작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음성상징어, 생동과 운율과. 밧줄이 날아와 나는 사랑의 대상이 이제 날아오는 거예요. 띄어가 밧줄을 잡다가 배를 맨다. 밧줄은 인연이에요. 딱 잡았어. 그리고 배를 매. 이제 배와 나와 이제 그 연결되는 거죠. 연결되는 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인연을 맺는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그죠? 배가 천천히 화자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통해 서서히 화자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사랑을 의미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배는 멀리서부터 닿는다. 사랑에 대해서 다가오는 과정이죠. 그죠? 사랑하게 될 대상의 배는. 그러니까 배를 메어본 화자의 경우. 그러니까 자기가 배를 메면서 끈이 이렇게 날아와서 배를 매듯이 사랑이 그렇게 날아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뭐야? 그걸 천천히 잡으면서 배를 매는. 그러니까 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죠. 사랑은 자, 호젓한 부둣가의 우연히 조용하고 쓸쓸한 부둣가죠. 사랑이 찾아갈 공간이에요. 그죠? 바다를 향해 열려있는 공간. 만남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공간을 이야기하고 있다. 별 그럴 일도 없으면서 넋을 놓고 앉았다가 사랑은 우연히 찾아오는 우연성이죠. 배가 들어와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 예상치 못한 순간과 장소에서 사랑이 시작됐어요. 그죠?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에요. 그죠? 운명의 속성을 지닌 거죠. 사랑은 불가항력입니다. 배를 매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사랑의 시작은 밧줄을 받아 배를 매는 것에 빗대어 표현한 거죠. 단념의 구체화, 형상화죠. 배를 매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사랑을 이렇게 배 매는 모양으로 직접적으로 만들어 보겠죠.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던져진 밧줄로 배를 매게 갑자기 찾아온 사랑이죠. 잔잔한 바닷물에 잔잔한 바닷물 위에 구름과 빛과 신강과 함께 배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둘러싼 세계, 주변 환경이죠. 떠 있는 배. 사랑하면 온 세상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죠. 네.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메어진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잡으면 모든 것이 함께 그 아름다운 것이 그 속에 함께 존재하고 확인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그 세계를 둘러싼 모든 주변 환경과 사물, 시간까지도 공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이란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 그죠? 사랑에 관한 심화된 인식이죠. 사랑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 그죠? 빛 가운데 울렁이며 사랑으로 설레이는 마음을 형상화시켰죠. 온종일 떠 있다. 울렁이면서 온종일 떠 있는 배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야, 희서 희우 얼굴 보여줘야 되는 그 수업이라는 게 그래. 수업이라는 게 응? 그냥 이렇게 희서도 이렇게 소통하는 거 얼굴 보고 소통해야지. 이게 강의하는 사람이 내 라디오가 아니잖아. 희서도 빨리 얼굴 봐. 얼굴 보여. 자, 장성남 배를 매며 자, 자유시 서정시 희서 자는 거 아니야 지금? 사랑의 시작과 본질의 깨달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야 김희서. 응? 자, 특징. 유추에 의한 시장을 전개한다. 자, 유추가 뭐야? 배를 사랑으로 연결시켰죠. 배를 사랑으로. 그래서 배를 매는 것을 사랑과 연결시켰죠. 예, 사랑의 시작을 본질적. 자, 그 다음에 소재의 상징적 의미를 부여해 주제를 부각시켰다. 사랑이라는 감정, 배를 매는 일에 비유하여 주제를 형성화시켰다. 그죠? 인간의 보편적 감정은 사랑에 대한 성찰과 깨달음이 있어요. 현재 시제 사용해서 현장감 부여했다. 시각적 이미지 통해 정서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아까 계속 얘기했던 것들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밧줄인가 이게 묶는 거 인연의 밧줄이라는 거죠. 네, 인연을 상징한다. 예.
그리고 이연에서 사랑하는 날 우연히 갑자기 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랑하면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다워진다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냥 작품 정리만 3편을 했습니다. 이제 이거를 우리 지우는 문제를 좀 찾아서 문제은행에서 문제를 좀 풀게. 이게 아마 문제집을 사거나 이거는 이제 최근에 시들이 많아서 옛날 시들이 아니라 잘 정리해서 시험 대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또 봅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